조직의 데이터 기반 성장, 데이터 주도형 프로덕트 개발, 데이터 중심의 문화, 이런 표현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문화적인 부분은 데이터 분석가 한 명이 분석 업무를 단순히 주어진 걸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조직이라는 게 한 명으로 문화가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의 데이터 기반 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첫 번째 데이터 분석가로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직은 어떤 모습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사랑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라는 사명을 가진 스타트업 큐피스트에서 왔습니다. 큐피스트는 국내 1위 데이팅 서비스인 글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큐피스트의 글램의 프로덕트 총괄 이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그대로 조직의 데이터 기반 성장을 위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랑 조직이 조금 더 친밀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친해지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회사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쓰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처음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실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인데요. 대시보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구글 시트로 아주 약소한 대시보드를 만들었었는데요. 당시에는 데이터 인프라도 없었고 여러 데이터 분석 툴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통합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애초에 데이터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의 시트에 데이터를 모아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이 더 데이터를 궁금해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지금 현재 우리 프로덕트 서비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구성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핵심 지표도 설명해보고 그거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지표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액션들이 어떤 데이터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본 건 물론입니다. 세부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DAU, 결제액 같은 아주 큰 거시지표를 제외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살펴본 경험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도메인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유저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 올리는 게 제가 했던 좀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보고서를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구성원들이 많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구성원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편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문서를 아주 장황하게 써보기도 하고 아예 한 페이지로 간결하게 써보기도 하고 시각화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반대로 비시각화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한 데이터 분석 결과의 어떤 문서의 양식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청 사항들 구성원들이 일을 하면서 혹시 이런 것도 데이터로 가능한가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다 조직별로 크고 작은 이제 이슈들을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를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씩이라도 더 활용해가는 경험들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하루 이내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실무 단계에서 데이터는 이 부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데이터 니즈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사 데이터 교육 세션들도 나름 몇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초적인 통계 지식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핫 키워드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전사적인 교육, 그리고 각 조직의 요청 사항들을 데이터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체 진행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데이터 직군 내부적으로는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어떤 환경인이 이 데이터 분석과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나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반대로 뭐 덜 중요한 것은 어떤 건지 구분도 해보고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를 지켜야 하며, 잘 준수한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런 분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용어나 뭐 스타일 가이드, 뭐 이런 부분부터 분석 기획에 대한 가이드까지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 회사만의 것으로 만들고 저 혼자라도 좀 지켜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랑 좀 조직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일단 전체 조직에서 느껴졌던 변화는 이럴 때 데이터를 쓸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지표가, 우리 유저들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것들을 구성원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더 많이 써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선순위가 좀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데이터 이제 팀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조직으로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신뢰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좀 아깝지 않다라는 점을 좀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랑 처음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스며들기 하는 과정이 이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뭐 산발적으로 오는 데이터 요청 사항들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하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는 했었는데, 실제로 실무 단계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쓰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점을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큐피스트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덕트에 가장 많이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개발 프로세스 상으로도 정말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어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 기능을 뭐 디자인을 하고 개발이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이게 완료가 되면은 릴리즈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같이 축하를 하고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거든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좋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다음에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하는 지점들은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런 기능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더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됐고, 기획단에서의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 설계, 릴리즈하고 나서 우리의 가설이 맞았는지 검증하고 후속 액션을 주도적으로 도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가설에 기반해서 좀 애자일한 프로세스로 계속 우리의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워간다라는 마인드셋을 조직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되게 많은 문화들의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끝이 아니고 배포는 곧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는 방식으로 좀 개념을 좀 재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A/B 테스트라든지 뭐 단건의 가설을 검증하고 후속 액션을 가고, 뭐 A가 실패했을 때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이런 류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가설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하고 결과를 보고 배워가고 후속 액션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익숙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설 검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는 코어 모듈 같은 부분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더 많은 설계를 했고요. 글램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에 기대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유저들은 우리 앱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시고요. 근데 이상한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네, 딱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 맥락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걸러주는 불량 유저 탐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점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아니면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더 고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실무적인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자연히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처리 과정들 보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프라를 시험하고 툴을 사용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자동화 작업들, 기존의 데이터 요청들을 다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전 조직 구성원들이 조금 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작업들도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프로덕트 개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들을 더 많이 찾아나가는 게 여기에 핵심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좌측에 그 그래프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다 특정 이제 글랩 내 퍼널의 전환율 그래프예요. 저기 X축에 보시면은 기간이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데 그 사이의 전환율이 한 8%, 6%에서 80%대 이상으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 내부의 하나하나의 퍼널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좀 거시 지표들, 이런 지점들이 수많은 가설 검증과 배움을 통해서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데이터 주도의 어떤 성장을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을 좀 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며들기의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아주 생소하지는 않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앞서가기라는 건데요. 어디 가서 우리 회사는 데이터를 좀 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분명 된 거는 맞지만, 점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난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기존에는 기능 개발 프로세스를 보셨을 때 저기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획 부분, 세부 가설을 검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데이터 분석가가 이바지했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가설 검증은 저 색깔 쳐져 있는 저 영역들의 약간 무한 반복이잖아요. 이 방향이 맞는지 저 방향이 맞는지를 굉장히 귀납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애초에 이 가설을 도출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정하는 더 상위 레벨의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잘 써서 우리가 틀린 가설을 도출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도 임팩트 있는 데이터 분석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세부 가설을 기획하고 검증하는 단계, 그 위에 있는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에서의 데이터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많은 액션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미시적인 부분들은 버리고 큰 쪽을 이제 좀 찾아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 정말 임팩트가 있었다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 리텐션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그래스 해킹 혹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인데요. 저 결과에 따라서 아예 한 분기의 프로덕트 기능 개발 계획을 전부 다 그려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X 리서치를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시도를 했던 건데요. 저거는 이제 유저들의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저거를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 프로덕트 그 자체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들, 그리고 우리의 코어 타겟을 정의하는데 기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CEO님께서 예산을 설정을 하고 인력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주요 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분석들이 저는 오히려 앞서 했던 수많은 어떤 가설 검증에서의 인사이트 도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전사적인 목표나 전략 자체가 바뀌는 거였으니까요. 아까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역 또한 상당히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불량 유저 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많은 범주의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고요.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데이터 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디플로이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지 분석, 영상 분석, 머신러닝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금 사용하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프로덕트를 완성을 할 수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로덕트 개발 측면에서나 비즈니스 분석적인 측면에서나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다만 이거를 계속 잘 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던 것들을 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걸 어떻게 다 하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좋은 문제를 잘 발견하고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우리 회사의 주요한 컨선들이 어떤 게 있고 전략들이 어떤 게 있는지, 타 조직은 지금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풀고자 하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떤지, 이런 지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컨텍스트를 데이터 분석가가 놓치지 않고 팔로우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가 완전히 정량적인 데이터에 좀 집중하기 마련인데 직무의 특성상 정성적인 인사이트도 함께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유저 리서치 과정에서 유저 인터뷰라든지 이런 과정에 좀 참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야를 좀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을 했고요. 마케팅 팀, 디자이너 등등 이제 여러 조직들의 어떤 주요한 문제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아예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하면서 전체를 다 팔로우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들을 마련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너무 바빠져서 덜 중요한 일들을 좀 많이 버려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냈냐면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을 돈과 이제 바꾼 셈인데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앰플리튜드라는 데이터 분석 툴을 도입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데이터 분석가가 반복적으로 할애하는 시간들, 데이터 처리 아니면 타 팀의 어떤 요청사항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건설적으로 만들어 갔고요. 저 아래 두 가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데이터와 친해지는 단계 그리고 스며드는 단계에서는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직에,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하나하나 요청사항을 지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방향을 좀 선회를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B 테스트도 너무 이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서 더 작은 문제 이렇게 미시적인 영역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점점 그러면은 비즈니스 임팩트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작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작고 보여서 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쳐내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실험들을 좀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데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데이터 분석가가 조금 더 중요한 시간, 데이터 프로덕트를 고도화하거나 아니면은 전략 단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분석을 수행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하면서 전체의 큰 방향성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조직에 입사를 했을 때였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은 서비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팅 서비스 국내 안에서의 순위는 무려 1등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연 매출 또한 큰 폭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구성원 수도 많이 늘었고 데이터 분석가 수도 많이 늘었어요. 저 정도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 비즈니스적인 성과가 지금 이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성장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배움을 얻고 더 많은 실험을 하고 더 많은 분석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데이터 기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했던 크게 세 단계의 어떤 노력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생소한 상태에서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교육하는 시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 스며들기 쪽에서는 실제로 실무에 조금 더 맞닿아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실질적인 배움을 얻고 성과를 내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문제를 데이터 분석가가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시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A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다 보다는 우리는 이런 분석 결과가 있으니
A가 아니고 B를 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선행적인 분석들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흔히 Data Driven Growth라고 하면은요, 정량화된 목표 지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실험하고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를 아주 잘 만들어야 돼. 그리고 A/B 테스트는 당연히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대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조직 문화에 가깝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문화라고 하면 잘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쉽게 바뀌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정답이 있는 요소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중심의 어떤 성장, 조직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A/B 테스트를 많이 하고 어떤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이런 류의 택틱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사고 자체가 회사의 종착지가 될 수는 없겠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게 너무 자명하고, 이 회사, 우리 팀에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간다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회사에서 큐피스트라는 회사에서 글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데이터 중심의 어떤 조직 성장을 했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 또한 우리 회사, 제 카야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니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조직 문화, 데이터 주도의 어떤 성장,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지금 이 회사 좀 괜찮은데? 이 서비스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큐피스트에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팀 리더 분들까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라는 가치를 함께 이룰 분들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피스트 데이터 팀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이었습니다.